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국제국장 김재일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손하명 위원장님과 유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혜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최효승 문화유산 관광과장입니다. 안영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이 경정 예산이 107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회 추경 전체가 1,186억.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산도 잘 편성해야 할 것이고 예산도 잘 집행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교부세로 이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삭감하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공사업인데 이게 설계 용역비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8,400이) 설계비가 잡혀 있는데 한 20%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설계비로. 이게 철거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혹시? 이게 총 사업비는 4억이 아니라 한 13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3억 이상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특별 교부세 4억만 반영을 하고 12는 설계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이외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총 사업비를 4억으로만 해놨죠? 교부세를 4억을 배정 받아서 그냥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네, 하신 지금 시 예산 편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그 교부금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그 설계가 정확하게 나온 이거 설명이 상임위에서 정확하게 됐어요? 13억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네, 설명은 드렸습니다. 표시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13억에 대한 설계비가 8,400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네, 그렇죠? 네, 네. 총 예산이 4억인데 총 네. 사업 예산 4억인데 설계비가 20%? 그건 쉽게 납득은 안 되는 네, 네,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9억 정도 더 들 것으로 13억 정도 될 것으로. 여기에 표기를 해주셨으면 네,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게 되죠. 평택 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이게 총 1,155억이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 예산서를 봤을 때 다른 제가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각 그 실국 소장님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현액 집행률이 여기 지금 일단은 제로로 되어 있죠. 여기는 그렇죠?
현액에 대해서 제로죠. 네, 네. 근데 비고란에 총 예산 확보액 대비 집행률 31%라고 정확하게 명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공정률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산 투입 대비. 그렇죠? 이건 대단히 잘하셨다. 이런 설명이 다른 국에 전혀 없어요. 그냥 예산 투입된 것,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 집행률을 따지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는지. 요거는 국장님, 그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예산 설명서에 표기를 할 때에 지금 같은 이런 비고란에 표기하신 거 총 예산 확보액 대비 집행률을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도 세심하게 좀 그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군악 의장 공연 사업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거를 이 군인들이 저희가 부르면 옵니까? 네, 지금 저희가 6군데 정도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예. 지금 3군데는 확정이 됐고요. 3군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평택시 행사에 군인들을 그렇게 막 불러도 돼요? 이 의장대에는 이제 군 홍보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금년도에는 몇 번 정도 시행할 예정이세요? 이 3천만 원 가지고? 저희 한 번 할 겁니다. 어린이날 행사 때 어린이날 이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실비 지원금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항 마라톤 대회에 이 추경이 4,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 편성할? 아, 네. 저희가 그냥 본 예산 규모에 맞게끔 행사 치르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이제 전년도 정산서를 이제 받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물가 상승률 전년도에는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3억이요? 예. 67%가 감액되어서 좀 네, 너무하는 이제 삭감을 해서 본 예산에 올렸는데 예. 좀 모자르다고. 예. 전년도보다는 추가되지는 않죠. 네, 추가되지 않습니다. 2억 4,300입니다. 전년도엔 3억이었고요. 5,700만 원이 이제 그 적은 돈으로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한 건도 예산 삭감이 안 됐어요. 이 국제문화국은 예산을 편성을 잘하셨나 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국도비 내려온 거라든가 아니면 본 예산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자체 이제 심의 과정에서 줄은 것 중에 도저히 그거 갖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일부 조금 늘려놓은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군악 의장 공연 방금 이윤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린이날 행사를 함께 하는 예산이라는 설명해 주신 거죠? 네, 그 어린이날은 이제 별도 행사를 진행하고요. 예. 군악 의장대는 거기에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군악만 저희가 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이제 연계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예, 연계해서 저희가 그 활성화를 위해서 뭐 개막 전이라든가 중간이라든가 이렇게 마지막에 저희 군악대가 들어가서 더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숙박비가 있는데 이 숙박은 그 여기 참여하는 모든 군악대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모든 숙박비가 소요되는 군악대는 예산입니까?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계룡에 있는 해군본부라든가 육군본부 그리고 지산작전사령부가 용일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군악대를 위해서 일단은 실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자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체육진흥 활성화 신규 사업 있습니다. 연구 용역으로 개정되어 있는데요. 이 체육회 조직 진단 용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민간으로 분류되어 있는 체육회인데 이것이 용역을 하고 나면 이 결과가 평택시 행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반영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요. 이제 체육회가 9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장애인 체육회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체육회로 이제 2020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법인화가 21년도에 법인화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체육회, 민선 체육회가 그 정체성이 이제 변경이 되고 있고, 또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제 그 책임과 임무가 이제 무거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스포츠 확장성과 또 다양화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체육회의 역할이 이제 재조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역동적으로 이제 그런 수행하기를 주문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조직으로는 이제 좀 그 전에 이제 구태연하다는 그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한번 재조직을 해서 재정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각종 그 체육대회 같은 게 이제 30년이 넘도록 그 똑같은 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이고 이제 시스템을 갖춘 체육대회도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용역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체육회의 역할과 또 우리 평택시 체육 발전을 위한 그런 발전 방향이나 이제 그런 거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 체육회 조직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하고의 협력 관계에 대한 내용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까지 반영이 돼서 좀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과업지 시서에 예, 그런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평택항 마라톤 대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마라톤 동호인들 그리고 사회체육진흥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회를 봤을 때 우리 평택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지만 외부에서 또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 시민들이 평택시를 방문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평택을 이렇게 알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잘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이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통보관실하고 좀 협력을 해서 이렇게 평택시 대표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이런 산출 내역을 좀 잘 써주신 것 같기는 한데 지난 대회 때 대회 책자 인쇄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우리 시 이미지를 생각하셔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놓침 없이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48페이지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예측이 된 부분이고 지금 추가된 부분만 올려주신 거죠? 부족분에 대한 부분만. 네, 당초 사업비는 이제 26억은 이제 확보된 상태이고요.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야의 건축, 뭐 전기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억이 증액된 사업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가요, 사업비가? 이거면은 이제 사업은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중간중간 진행 상황들 잘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안중 레포츠공원 전천후 풋살장 조성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12 매칭 사업이고요. 과장님 이거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거 지금 이 저희 사업 내용에 위치 도미 관련 사진이 나와 있는데 네네. 실제 구조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아, 그 자료는 실 제가 모델이 이제, 없어요. 실 모델을 정기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저희가 실내 게이트 보장 저기 많잖아요. 그 게이트 보장처럼 이렇게 사방에 막히고 한 그런 막구조물로 사방이 설치할- 막히면은 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도 철거해야 되고 옆에 있는 펜스도 다 철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이 공간 자체가 지금 378평으로 기존 옆에 있는 안중 레포츠 공원 우리 축구장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고 농구장보다도 약간 작은 풋살장으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대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분들의 고민이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이 막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가 의문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 그 특조금으로 저희가 이제 8억을 이제 받은 상황이고요. 또 설계에 이제 설계를 해서 더 좁아질 수 있어요. 이 공간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를 하고 나면 더 좁아져요. 지금도 좁은 공간인데 실제 건축을 했을 때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아마 더 좁아지면 아마 체육 활동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그 저기 그쪽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의견도 좀 듣고 해가지고 체육 활동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막구조를 설치하도록 벽 그렇게 세우고 하겠습니다. 벽 세우고 하다 보면 출입문 설치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거. 지금도 많이 협소한데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 향후 투자로 사업 추진하신다고 이제 해주셨어요. 그럼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12로 또 하고 네, 12 4억 정도. 그렇게 되겠죠? 아, 저 2억입니다. 참 12. 총 사업 아니요. 향후의 부족분. 예, 향후 부족분이 저희가 총 사업비를 10억으로 이제 예산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8억은 특조금이고 12는 2억 정도 추가 설계를 했을 때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그 철거비랑 이런 거? 내용은 아직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총 사업비를 10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계에도 반영을 해서 향후 투자분은 이제 다시 정확한 금액을 산정되도록 비용이 해야 더 되겠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부족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뭐 반영하고 이러다 보면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설계하면 뭐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부족한 거는 별도로 뭐 의원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아 의원님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 사업설명서 우쪽이고요. 사업 명세서는 115쪽입니다. 평택 아트센터 건립. 대략 보니까 이게 1,155억 8천만 원 정도 총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 저희가 전에 한번 그 부천인가 거기 아트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트센터들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그 안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음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자도 나무로 하느냐 뭐 다른 거로 하느냐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원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을 하죠. 그러려면 잘 져야 되겠죠. 네. 맞죠? 지금 오성의 그 행정복지센터 자리,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가 짓고자 하는 평택 아트센터 건립 자리들이 옛날 부지가 어떤 부지였는지 혹시 아세요? 뭐 갯벌들, 답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지질이나 지층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거기 보니까 지하수 수위를 봤더니 지표면으로부터 4m 아래까지는 물이 차고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가 이제 평소가 그러는데 지하수 그 수위가 물이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이제 밑으로 4m 밑에는 이제 물이 찬다는 거죠. 그럼 이제 홍수가 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장마 때 같은 데는 당연히 지하수 수위가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겉에서 볼 때는 이게 불역 현상이 나오는데 건물이 흔들린다든가 건물이 뜬다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안 나타나요. 그러나 미세하게는 작동이 되겠죠. 작동이 전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자체 지질 자체가 지금 안반들이 지하수 수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땅으로 치면 굳은 땅이 아니고 물렁물렁한 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약간의 불역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앙카를 우리가 이제 박아서 안반 위에다가 앙카를 박아서 한다고 하지만 물이 많이 차면 이게 불역 현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부 뭐 공무원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오성 면사무소보다는 그 지금 아트센터 자리가 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무게에 의해서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해요. 근데 제가 녹색 건축가 쪽에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그러면 지하수 수위가 평소 4m 이하인데 그럼 홍수나 예를 들어서 장마가 졌을 때는 얼마냐? 거기에 대한 거는 조사 데이터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 영향 줍니다. 나중에. 그래서 잘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오성 면사무소 한번 지하 주차장 가보세요. 건물은 불역 현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물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거기에 보면 펌프 시설 2개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틀어서 물을 빼내고 있어요. 여기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지적하는 사항들은 방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잘 우리가 짓기 위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추상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데이터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또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좀 바란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녹색 건축 사업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좀 추가로 더 받아보든가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 오성도역 괜찮다고 그랬는데 막 이 비 오고 그러는 날들은 어떤 때는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요. 예? 물이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지열을 사용해요.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열을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전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전력이 많이 딸리죠. 딸리다 보니까 여름에 에어컨 튼다든가 막 이러다 보면 상당히 에어컨이 틀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어떤 때는 이 자동문도 잘 안 열릴 때도 처음에 초기에 막 발생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 마냥 여기도 지금 지열로 제가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지열도 사용하고 뭐 네. 전기도 사용하고 이러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그렇죠. 전기 예를 용량을 들어서- 조금 더 늘려놓든지 뭐 네.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열이 전력이 약해가지고 막 덥다든가 이래버리면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세심하게 좀 그 들여다 보시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이제 평택을 대표하는 그 예술을 대표하는 그런 또 아트센터이기 때문에 좀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8쪽이고요. 사업명세서로 보면 117쪽입니다. 상교 석천대제 물품 구입비 신규가 올라왔어요. 3천만 원. 네. 저희 지금 이제 유산 그 목으로 저희 그 제가 초선일 때도 한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논란이 좀 됐던 것들이 이 제기라든가 옷 그 뭐라고 하나요? 의복이라고 하나요? 그 가격들에서 조금 문제가 된 적이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제가 좀 그 선출 내역을 봤더니 뭐 그냥 3천만 원만 쓰고 제기 및 의복 등 일식 해가지고 그냥 3천만 원만 돼 있어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과연 그 제기나 의복들이 예를 들어서 좀 좋지 않은 좀 싼 건지 아니면 이게 필요 이상으로 비싼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고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순히 이렇게만 표기를 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논란이 전에 안 됐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한번 전에 논란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은 좀 이런 거 담아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해 시간에 별도 자료 예,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여러 군데 좀 견적을 받아서 좀 비교를 해서 비싸게 구입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비싸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너무 뭐 저기 제품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또 다른 데 비해서 비싼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할 수 있게 좀 그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이나 네. 품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알맞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정아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41쪽 사업 명세서는 121쪽인데 체육진흥 활성화 신규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네. 본래 이런 예산들은 본 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 본 예산에 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죄송하게 못 담아서 부득이 추경에 좀 그러면 담아서 수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과업 내용하고 추진 현황이 나와요. 그렇죠? 추진 현황에 나오면 2024년 1월 평택시 체육회 조직 진단 및 전문화 방안 용역 계획 수립. 2024년 2월 정책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 원안 가결. 뭐 예산하고 이거 타이밍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연구 용역비를 저희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요. 저희 시에서 정책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를 거기에 통과를 돼야지만 아니, 제가 예산을 담을 수 말씀드리는 거는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평택시 체육회 조직 진단 및 전문화 방안 용역 계획 수립이라는 게 1월 달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희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올라온 게 이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3월이에요, 지금. 안 맞잖아요. 기본 계획은 저희가 기본 1월 달에 수립해서 2월 달에 이제 정책 연구 심의를 한 거고 심의가 이제 된 겁니까? 네네. 이제 심의 받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그러면 거죠. 여기 지금 써 있는 게 수립 용역 계획 수립이 이거하고 지금 5천만 원 용역은 그러면 어떤 걸 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1월에 한 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겠다는 이제 이런 수립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럼 앞에서 여기 지금 그 5천만 원 세워준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지금 혼동이 돼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이 용역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2024년 1월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위에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 거를 그거는 용역에 담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제를 맡은 거. 그러면 예. 그러면 그렇게 해줬어야지. 이렇게 써버리면 아, 네. 수립이 이미 된 줄 알아요. 아, 예. 그렇잖아요. 누가 이거 보고서 누가 수립이 된 줄 알지? 예? 네. 내부적인 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내부적인 건데. 예.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예.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유정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50쪽에 보니까 안중 레포츠공원 전천후 풋살장 조성 신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기에서 대부분 뭐 아침에 축구 하는 거 알고 있죠, 주로. 네. 네? 그 미니 축구식 마냥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을 차니까 옆면은 놓치게 되겠어요. 벽면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냥 뭐 일반적인 망으로 놓으면 그게 다 훼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까 유정화 의원님 뭐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면적이 축소되는 면적도 있지만 옆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뭐로 설계하느냐 이 부분을 좀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얘 단순히 천 같은 거로 예를 들어서 막는다 그러면 이거는 공 차는데 그 천이 어떻게 되겠어요? 옆면. 당연히 공 차다 보면 옆으로 맞고 서로가 튀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옆면을 뭐 새나 뭐 예를 들어서 철판이나 이런 거로 한다면 또 그것도 구겨지는 또 나중에 찾아보면 이런 면이 나오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좀 아마 철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지붕만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지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좀 할 수 있게 이제 그러니까 한다는. 아까 설명할 때는 제가 듣기로 옆면을 좀 죄송합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아까 이제 직원한테 이제 언어 구조로 하나 했는데 잘못 보내줬는데요. 다시 또 정정해서 보내줬는데요. 저희 소사벌 레포츠 타운에 있는 농구장 네, 같이 그런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둥만 세우고 예, 위만 막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위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찼을 때 위에 면하고 옆면이 없다면 거기가 지금 유정화 의원님 아까 얘기한 거 뭐냐 좁기 때문에 빗물이 칠 때 비가 올 때 이게 햇빛 가리개 정도의 역할은 하겠지만 뭐 그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효과가 얼마가 있을까라는 또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반영을 해서 좀 해시기 바라고요. 그 실제 그 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제 문제가 없게 그렇게 이렇게 설계를, 설계를 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주셔야 될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님들이 이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하는 게 뭐에 의해서 요청하는지 그거는 의원님들만 아는 거잖아요. 이게 뭐 삭감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자료 요청하는 건지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런 자료 요청하는 거를 뭔가 다른 데로 나가서 역으로 들어와 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정화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안중레포츠공원 전천후 풋살장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강정구 의원님도 질의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이 자료 사업 설명서 자료에 어떤 실제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모델이 제시가 되었더라면 좀 질의 내용이 좀 단축이 되고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설명 과장님 이제 하실 때에도 게이트볼장처럼 하겠다 혹은 지붕을 씌워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실내라고 한다라면 그 풋살장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벽면이 축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우려의 상황들이 생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과하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향후에는 사업 설명서 첨부 자료를 좀 구체화시켜서 이런 것들은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 실제로 운동을 하시는 그 분들의 의견이 얼마큼 반영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이걸 뭐 어떻게 제재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저희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향후에 재원이 우리 이제 예산으로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질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앞으로도 고민을 계속 할 거거든요. 이제 오후 시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좀 오후가 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오늘 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제대학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국제대학교도 인조단지랑 배수판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금 예산 긴축 재정이기도 한데 도비 내려와서 매칭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원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쪽 평택 아트센터 건립에 관한 건인데요. 대부분 의원님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예산연의 집행률을 보면 오늘자 기준으로 그 지방재정 365에서 보면 집행액이 26억 4,700만 원 정도 돼서 집행률이 6%가 나오는데 그 총 예산 확보액 대비 집행률이 31%라고 비고에 적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그 자료를 보시면 예. 그 5쪽 제일 위에 보시면 총 사업비 1,155억 8천만 원 중에서 그 오른쪽에 기 확보액이 29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기 확보액과 2024년도 투자계 443억 원을 합하면 약 741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이 국비 포함해서 741억 원의 약 31%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예. 그러니까 그 집행된 자료를 근거로 제시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세요? 실제로 집행이 됐나요? 금액이?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이게- 집행된 금액입니다. 예. 공정의 진행을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 집행한 금액을 얘기를 한 건지. 실제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왜 지방재정 365는 일별로 집행이 되면 입력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세월에 입력을 하면 지방재정 365에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데 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로 나오는 거죠? 그거는 6%는 혹시 올해 예산액 대비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 현액 집행률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총 예산 대비해서 집행한 거라면 별도로 그 부분은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31%라고만 제시를 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예, 다음부터 자료 낼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획 예산가에도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야명은 문화 및 관광으로 되어 있는데 부문명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 아트센터가 그 문화재 부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죄송한데 그것도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확인해서 같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육진흥 활성화 용역에 관한 부분인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용역을 시행하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시군이 통합된 후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연합회와 협회, 연합회에서 협회로 넘어가면서 그런 통합에 대한 부분도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어떤 경계에 대한 구분, 그리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유소년과 성인의 그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세분화돼서 진행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체육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구조적으로 안정된 모델을 좀 찾아서 우리 체육회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이 용역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방음시설 설치 사업에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이게 방음 사업비를 130억 정도를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전용을 해서 현재 남아있는 방음시설을 해야 되는 남아있는 아파트가 몇 개소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앞으로 6개소를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대리 마주이차, 아침마을, 진광무지개, 삼위기차 이렇게. 네, 그럼 5개 아닌가요? 5개? 네, 네. 예, 5개 정도가 남아 있고, 예. 3익 2차 같은 경우에는 364세대인데 일단은 100세대 정도만 먼저 진행한다는 거죠. 네, 네. 그 3익 2차에 대한 그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략 한 4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략 45억 정도인데 일단 100세대만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그 우리 예산상의 문제일 뿐이지만 그 주민들 간에는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다 올렸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예산상 때문에 일부 세대만 지금 진행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는 3익 2차는 공사에 대한 재원이 다 마련이 돼서 공사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이고 또 130억을 전용한 도로도 저희 지역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는 하지만 하나의 아파트 정도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정이 저희 시가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집행부의 의지가 조금 더 강하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3익 2차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남아있는 아파트들도 2025년도부터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단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네. 지금 대관에 있어서 대관을 이제 각 단체에서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기준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회관 근무자들 네. 말씀이십니까?
근무 시간이.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오전 뭐 좀 시간을 앞당겨서 오전 뭐 8시에 어떤 행사가 추진이 되고 뭐 이럴 때는 그 근무 시간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그 행사에 맞춰서 그거는 조정하는데 아마 저기 공무원처럼 초과 업무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뭐 문제가 없었습니까? 대관하는데? 사용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돼서요. 저희가 좀 인원 충원을 해서 좀 주말이나 아니면 좀 일찍 아니면 좀 늦게 하는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민원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근로 시간을 엄수해 놓은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어떤 이제 시간적인 관계에 따라서 조금 뭐 앞당기든가 좀 늦추든가 이럴 때는 추가의 시간의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급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느 단체든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든 대관을 하고 이용을 하실 때 크게 불편함이 없게끔 어떤 그런 규정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뭐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지급을 해 주셔서 불평만이 없게끔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들께서 오늘 그 문화국제국에 질의하신 내용은 잘 그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종직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